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정에 관한 주제로 첫 번째 글을 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정 자유로 가는 여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 여정은 제 삶에 많은 가치를 가져다 주었고 여러분들에게도 특히 젊은 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글이며 전체 여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을 것이고 대신 우리가 개인 재정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와 재정 자유가 우리의 삶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집중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섹션에서는 재정 자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입니다. 무엇을 하는지를 이해한 후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질문은 더 중요합니다. 왜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가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한 후에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요? 보통 어떻게 부분은 아주 긴 여정이 되고 내게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왜, 무엇과 왜 두 질문이 중요한지에 대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재정 자유 여정의 경우 이 두 질문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여정은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시간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과정 동안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정을 시작하는 이유를 잘 이해해야 하며 이 여정에서 어떤 것들을 마주하게 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달성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 여정을 끝까지 이어나갈 충분한 동기를 갖게 됩니다. 저는 재정에 대한 이 주제에 매우 열정적이고 여러분에게 자신의 재정 자유 여정을 시작할 동기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이런 것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찾고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그 시간을 절약하고 내가 범했던 실수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 시리즈를 통해 한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리즈는 이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할 첫 번째 질문은 재정 자유란 무엇인가요?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재정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돈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제는 재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므로 이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서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개인적인 재정 자유 여정은 약 12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개념을 처음 이해했을 때 그것은 나에게 깨우침의 종소리였습니다. 그전에도 내가 벌어들인 만큼만 쓰는 단계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많은 돈을 벌기도 했지만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아무것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 분야를 탐구하면서 해외에서는 어떤 젊은이들이 이 여정을 아주 일찍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9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일찍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일찍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찾은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주 적게 하는 일에 몇 년을 투자하는 것은 인생의 나머지를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과는 다르게 살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다를지에 대해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언급했지만 실제로 이 기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자의 재정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10년간 수행하면 재정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안심하세요. 이 10년 동안 우리는 품질 높은 삶을 살 것이며 10년 동안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을 이루기 위해 아무것도 쓰지 않을 것이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 자신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여정을 이루어 왔고 지출 활동은 여전히 꽤 정상적입니다. 다만 나는 더 과학적으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것이며 그 후 10년이 지나면 빡세게 번 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자유 커뮤니티에서 매우 흔한 문구입니다. 이는 더 이상 돈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면 돈이 우리를 많은 것에 묶어놓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삶을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빡세게 번 돈이라 말할 만큼 충분한 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삶에 가치를 더하지 않는 것들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작은 예시를 들어볼게요. 많은 젊은이들이 학업을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는데 서서히 자신이 하는 일을 싫어하게 되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종종 자신의 열정을 쫓으라는 조언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새로운 분야를 배우려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 어디서 그 돈을 구할 것인가요? 게다가 새로운 분야를 공부한 후 취업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수입이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다시 전 수입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로의 전직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괴멸은 돈의 장애물에 따라 발생합니다. 돈 문제를 무시한다면 모두의 선택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정 자유를 얻는 가치에 대한 예시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젊은이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일 몇십억을 당첨받는다면 그 직장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답은 아니라고 받습니다. 물론 일부는 예라고 답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들이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입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그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자문하여 우리는 우리가 현재 하는 일을 정말로 좋아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하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정 자유는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돈을 벌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반대로 그 일을 그만두는 권리도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권입니다. 재정 자유는 단지 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자유도 제공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권과 비자 등의 많은 연관이 있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 여정에 우리가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에 대한 대답입니다. 금융 자유의 깊은 의미는 바로 자유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가장 사치로운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도 그만두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금융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당신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우 부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계좌에는 수십만 달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직접적인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금융 자유 지점에 도달했을 때만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마음가짐을 바꾸는 여정이며 이 여정에서 우리는 이미 행복합니다. 10년 후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는 데 매우 약한 것을 많이 보입니다. 먼저 자신의 개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서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계획된 지출은 여러분이 자신의 자금 흐름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여러분은 더 스마트한 지출 방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정을 관리하는 법을 알게 되면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저것에서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부채를 늘리고 신용을 잃는 것은 더 나쁩니다. 이것이 청년들에게 나쁜 습관을 길러주고 있는 것이며 특히 남성들에게 그렇습니다. 여유롭게 살고 지출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축 계획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몇몇 사례는 가끔씩 돈이 생겨서이며 보너스나 부업을 하면서 저축 계좌에 넣어두고는 하는데 이것은 매우 원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축에 관한 이야기이며 우리 자신에게 돈을 벌어내는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금 흐름을 제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래 지속될수록 돈이 여러분을 제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매달 다 쓰고 마는 방식으로 살면 당연히 여러분의 자유가 박탈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매우 두려워하는 일이며 직업을 잃으면 위기에 빠지고 더 나쁜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돈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돈이 여러분을 제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돈을 제어하거나 돈에 제어당하거나입니다. 한번 돈에 제어당하면 여러분의 삶은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예시로는 가족이 음식, 옷, 돈에 대해 다투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충분한 돈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여, 여러분이 돈을 관리하고 지출하는 법을 모른다면 조심하세요. 부자가 되기 전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 재정이 정확히 이해되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합리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주제를 더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3가지 중요한 것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거리를 달릴 수 있도록 연료가 됩니다. 둘째, 우리가 돈의 영향을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숫자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목표를 명확하게 만듭니다. 셋째, 우리는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마일스톤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때는 이 구체적인 여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비디오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